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8년차 방송 작가예요. 한 업종에서 8년을 일했지만 여전히 저는 비정규직이에요. 우리나라 방송작가 대부분이 저와 같은 비정규직 신세죠. 오죽하면 이쪽 업계에선 태초부터 방송작가는 비정규직만 있었다는 말을 하겠어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있는 사대보험도 저희들한테는 꿈같은 얘기고 퇴직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방송국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고생을 해도 프로가 끝나면 저희는 실업자 신세가 돼요. 어찌나 비참하고 처량한지. 그렇다고 일이나 적나요? 담당 PD에 따라서는 작가한테 자기 일까지 떠넘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군소리 없이 해줘야만 계약한 프로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하소연을 하자면 끝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버리지 못하는 건 제가 만든 프로를 보고 위안을 받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그렇죠. 아빠 회사가 망한 후로 20여 년간을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의 유일한 낙이 퇴근 후 TV 시청이거든요. 하루 종일 밖에서 온갖 서름을 당하고 버티신 두 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간이죠. 그 모습에 지난 8년을 버텨왔네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제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잠시 이직을 고민하기도 했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죠. 이제는 전 예비 시어머니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네요. 상견례 날 파혼을 했으니까요. 얘랑과 저는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당시 제가 맡고 있던 프로에 게스트로 의사를 섭외해야 했는데 그때 섭외된 의사가 바로 제 얘랑이었거든요. 담당 PD와는 대학 동문이라 연줄로 섭외를 한 경우였죠. 아직 인지도도 없고 젊어서 그런가 권위적이지 않고 싹싹한 게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몇 번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적으로 종종 만나다 보니 친근해졌고 술자리도 갖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죠. 처음엔 학벌 차이도 나고 워낙 사는 형편이 달라서 사귈 생각은 꿈도 못 꿨는데 사람 마음이 어디 계획한 대로 흘러가나요? 결국 얼마 안 돼 우리는 사귀게 되었지 뭐예요. 막상 사귀고 보니 그저 평범한 30대 대한민국 남자더라고요. 다른 게 있다면 군 얘기 대신 병원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정도였죠. 마치 군 생활 얘기를 하듯 인턴, 레지던트 시절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로 봤던 의국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상천외한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그 얘기만으로 드라마 몇 편은 뚝딱 만들 수 있겠다 싶었죠. 서로 각자의 일로 바빠서 짬짬이 틈을 내서 주로 번개 데이트를 즐겨야 했지만 그 잠깐 동안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이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수다만 떨며 살아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결혼인데 제 주변에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건 비단 남편과 저의 학벌 차이나 직업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윤 작가, 정말 괜찮겠어? 자기 남친 엄마가 요리 전문가 땡땡땡 씨라면서 듣자 하니 대단한 집안이던데? 네, 문제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냥 편의상 어머님이라고 할게요. 어머님은 지방 전문대 교수로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한 적 있는 요리 전문가세요. 단아한 외모와 교양 있는 말투 때문에 특히 방송국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이죠. 일단 신뢰감이 생기는 타입이니까요. 언젠가 여성지와 인터뷰를 한 걸 읽은 적이 있는데 뼈대 있는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곤 바로 운송업을 하던 돈이 있는 집으로
시집과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뒤늦게 전공을 살려 사회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주택가에 작은 요리학원을 차려서 운영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수강생들이 몰렸다나 봐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있는 집에서 살아온 어머님은 어릴 적부터 즐겨 먹어온 고급 요리를 바탕으로 수강생들에게 고급 가정식 요리를 가르쳤고 이게 상류층 사람들 구미에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덕분에 돈 꽤나 있는 집 사모님들과 결혼을 앞둔 자식들이 앞다퉈 어머님 요리교실에 찾아든 거죠. 그러다 여성지에 인터뷰도 하게 되고 방송도 좀 타다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거고요. 한마디로 만만치 않은 분이셨죠. 거기다 하나뿐인 아들까지 의사를 만들었으니 며느리 자리를 얼마나 선별해서 고르시겠어요. 저는 눈에도 안 찰 게 뻔했죠. 누가 봐도 한눈의 차이가 느껴지는 상황이다 보니 결혼 얘기가 나오고부터는 자꾸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얘랑은 걱정 말라며 호언장담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만나보면 알겠지만 우리 엄만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는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자기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응원하는 분이신걸. 솔직히 얘랑 말을 100%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평소 어머님 성품이 꽤 괜찮은 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어머님 얼굴을 본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방송이나 잡지에서 봐왔던 인상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거든요. 얘랑 말과는 완전 다른 분이셨죠. 뭐? 어디 대학을 나왔다고? 그게 어디에 붙어있는 대학이니? 됐다. 더 알아봐야 뭐가 달라진다고. 그래, 방송 작가라던데 그럼 방송국 정규직인 거니? 아니요, 프리랜서입니다. 뭐? 프리랜서? 어머어머,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비정규직이란 소리 하냐? 너 낯짝도 두껍다? 어쩜 그런 스펙에 내 아들을 넘보니?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됐다.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언감생심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정훈이 너도 정신 차려. 이 엄마 얼굴에 먹칠할 생각이니? 어디서 이런 걸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와? 사람 기막히게. 이봐요. 난 그쪽을 며느리 삼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요.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일 복수한답시고 방송가에 떠들어대면 나 바로 소송 들어가니까 알아서 하고. 그렇게 저는 예비시댁에 들어간 지 10여 분 만에 쫓겨나왔어요. 호언장담했던 얘랑은 오히려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 같더군요. 그러게 한국 남자들은 어쩜 그렇게 자기 엄마를 모르는 건지. 얘랑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곤 헤어지기 전에야 이번 일은 정말 미안하다며 얼마간 시간을 주면 자기가 책임지고 엄마를 설득해 결혼 승낙을 받아내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믿음은 안 갔지만 일단 얘랑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그렇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방송국 일을 하면서 숱하게 부당해고를 당해봤던 나였지만 그때보다도 더 비참하고 서러웠거든요. 지금껏 게으름 한번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을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아서 좀처럼 울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죠.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방송국 로비에서 잠깐 만나자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선 막장 드라마의 장면들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컵에 든 물을 뿌리시려나? 설마 방송국 로비에서 내 머리채를 잡는 건 아니겠지? 그것도 아니면 혹시 돈봉투? 경우의 수를 찾듯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그리곤 약속 시간에 맞춰 방송국 로비로 내려갔죠. 그런데
윤 작가, 여기야, 여기.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부르지 않겠어요? 이건 또 무슨 설정인가 싶은 그때 어머님 옆을 보니 중후한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딱 봐도 어머님이 잘 보여야 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윤 작가, 이리 와서 인사드려. 나 강의 나가는 대학 학부장님이셔. 오늘 방송국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이렇게 모시고 왔어. 윤 작가, 아직 점심 전이지? 어머님은 살가운 모습으로 제 팔짱을 끼시며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했어요. 그렇게 끌려나간 자리에서 저는 첫 술을 뜨기도 전에 어머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죠. 윤 작가 진행하는 음식 프로 말이야. 언제 우리 학교에서 촬영하면 어때? 다행히 우리 학부장님께서 장소 협찬에 학생들까지 동원해 주시겠다지 뭐야. 이거 흔치 않은 기회야. 지방 전문대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터라 방송을 이용해 학교 홍보를 하려는 심산이었어요. 방송국밥 8년 차에 제가 그 정도 눈치도 없는 사람일까 봐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프로그램 취지와 많이 달라서 그건 좀 곤란해요.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괜한 발걸음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는 어차피 안 될 거 질질 끌 필요 없이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바람에 어머님 입장이 꽤 곤란해진 모양이었어요. 여기까지 학부장을 끌고 나왔으니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지 뭐해요. 얘가 이런다니까? 학부장님, 보셨죠?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일적으로 FM이랍니다. 이래서 제가 얘를 안 이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얘가 말은 이렇게 해도 속은 어찌나 여린지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번 섭외는 꼭 성사시켜 줄 겁니다. 이래봬도 얘가 이쪽에선 팔이 꽤 넓은 유능한 작가거든요. 그건 마치 제게 건네는 경고 같았어요. 네 프로가 아니면 다른 프로에라도 알아서 꽂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요. 전 그날 어머님이 사주신 비싼 점심을 먹고 체에서 손까지 따야 했어요. 어찌나 꽉 채했는지 시꺼먼 피가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어머님네 학교 방송권을 성사시켰답니다. 덕분에 어머님은 학부장한테 면을 세울 수 있었고 학교에서 입지도 굳힐 수 있었죠. 이후 어머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자신은 물론 지인들의 방송 섭외를 부탁했고 그때마다 저는 선후배들을 찾아가 무릎이 닳도록 빌어가며 일을 성사시켜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깟 결혼이 뭐라고 그렇게 발발 떨며 충성을 했는지. 학벌이며 직업은 마음에 안 들지만 당신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직종이라 그렇게 여겼던 탓에 어머님은 얼마 뒤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저를 며느리로 들여놓고 벽장에다 숨겨둔 곶감 빼먹듯 필요할 때마다 써먹으려는 심보였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제 발로 호랑이 입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결혼만 하면 그땐 나도 내 할 말 하며 살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되도 않는 계획이었어요. 시월드가 어디 그리 녹록한가요? 어림없는 소리였죠. 아무튼 어머님께 결혼 승낙을 받은 뒤 얘랑도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음식 솜씨를 뽐내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 상 차려내셨죠. 얘랑이 갈치조림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엄마표 갈침조림도 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갈치조림에 무 대신 감자를 깔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 얘랑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도 갈치조림에 무 대신 감자를 넣으시나 봐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갈치뿐만 아니라 모든 생선조림에 감자를 넣으셔서 그게 익숙해요. 그래요? 우리 친정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그렇게 하길래 배웠던 건데 입에 맞다니 다행이네요.
얘랑은 저희 엄마가 만든 갈치조림이 요리 전문가인 자기 엄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다며 밥을 2공기나 뚝딱 해치웠어요. 그 모습에 엄마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소탈하고 싹싹한 예랑의 모습이 꽤 마음에 드셨던 저희 아빠는 예랑의 손을 덥석 잡으시곤 부탁을 하셨어요.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못난 부모를 만나 우리 정원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내가 사업만 말아먹지 않았어도 이런 고생은 안 시켰을 텐데. 이제라도 멋진 신랑감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자넬 보니 난 이제 걱정이 없네. 앞으로 2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우리 만족하네. 우리 정원이 좀 잘 부탁하네, 김서방. 아빠는 촉촉해진 눈으로 얘랑 손을 한참이나 잡고 계셨어요.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그 모습을 지켜본 엄마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동안 몰랐는데 그날 보니 그 사이 부모님이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언제나 당당하던 아빠는 어깨가 많이 구부러지셨고 팽팽하던 엄마의 눈가에는 어느새 주름이 잔뜩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이런 결심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 일어났지 뭐예요. 어머님 강요에 못 이겨 선배가 하는 아침 프로에 짤막하게 인터뷰를 넣어드렸는데 다짜고짜 방송 당일날 빼달라고 성하지 뭐예요.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어렵게 선배한테 부탁했던 건데 이제 와서 방송 당일날 인터뷰를 빼달라뇨. 이미 녹화본 편집도 다 끝나서 더 이상 손 못 대요. 예, 못하는 게 어딨니? 아직 방송에 나간 것도 아닌데 내 인터뷰 부분만 도려내면 될 거 아냐.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잔말 말고 가서 무릎을 꿇던 멱살을 쥐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터뷰 막아. 안 그럼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아, 그놈의 결혼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지. 할 수 없이 저는 선배를 찾아가 울고불고 사정을 해서 겨우 어머님 인터뷰 부분을 삭제할 수 있었어요. 그 바람에 선배는 담당 PD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당시 현장에서 어머님 인터뷰를 땄던 막내 작가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 뭐예요. 우리 어머님이 학력 위조가 의심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연히 대학 강의까지 하고 계신데 대학 측에서 그 정도 검증도 안 하고 강사 임용을 했겠어? 아무렴 제가 선배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날 인터뷰 따면서 들어보니까 땡땡여대 식품영양학과 80학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출연료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보니까 글쎄 65년생이더라고요. 그럼 15살에 대학에 입학했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웃긴 건 졸업했다는 학교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란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안 나와요. 거기다 대학원도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학위 인정도 안 되는 평생 대학원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건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다짜고짜 인터뷰를 빼달라고 그러시지 뭐예요. 처음엔 저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서 그러신 게 아닌가 해서 쫄았는데 지나고 보니 인터뷰 편집한 게 차라리 잘 된 거다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학력 위조 밝혀지면 우리가 덤탱이 쓰는 건데. 듣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성지 인터뷰만 해도 80학번이라고 했다가 다른 잡지에선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고 하고 심지어 과도 다르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님에 대한 제 의심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인터뷰했던 자료들을 모아 타임라인을 짜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투성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님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던 즈음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남동생은 직장에서 바로 오기로 했고요. 도착해보니 예랑과 어머님은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엄마는 긴장이 되시는지 찬물을 연달아 2컵이나 드셨어요. 혹시라도 우리 집 형편이 기우는 탓에 결혼이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눈치였어요. 아빠도 말은 안 하셨지만 내심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죠. 잠시 뒤 예랑과 어머님이 룸으로 들어오셨고 양가 부모님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엄마가 어머님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왠지 낯이 익네요, 사부인. 그러자 어머님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그러더군요. TV나 잡지에서 보셨나 보죠. 그게 아니고서야 안사돈과 제가 만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듣자 하니 식당에서 서빙하신다던데 대학 강단에서는 저랑 만날 일이 있었겠냐고요. 사는 형편이 다른데. 그 말에 엄마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 그러네요.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아시면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바깥사돈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듣자 하니 전에 사업을 하셨다던데. 아, 오래전에 운송업을 했었습니다만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지인의 건물 관리를 하면서 건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는 말에 어머님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그러자 예랑이 눈치껏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도 나 태어나기 전에 운송업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 아버님,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님이 정색을 하시며 소리쳤어요. 어디 네 아빠 회사랑 비교를 해? 보아하니 트럭이나 몇 대 끌었던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아빤 전주에서 제일 큰 운송회사 사장이었어. 네 증조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이름 있는 회사였다고. 어디 갖다 붙여도 저런 집구석이랑 비교를 해, 자존심 상하게.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이 자리 너무 불쾌합니다. 아니,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네 같은 집에 사위로 들어가야 합니까? 집안이 변변하기라나 며느리의 직업이 번듯하기라나 뭐 하나 눈에 차는 게 있어야 마음에 들죠. 하다 건물 청소부랑 겸상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요? 이날이 때까지 저희 집 도우미랑도 겸상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뼈대 있는 학자지방 고명딸로 태어나 이날이 때까지 저희랑 비슷한 부류 사람들이랑만 교류를 해놔서 솔직히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정훈이 아빠도 사업을 크게 했던 양반이라 지인들도 하나같이 정계에 진출한 분들이거나 이름 있는 사업체 굴리는 사람들 뿐이지 당신네 같은 사람들과는 상대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애 아빠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혼사는 절대 없었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열이 오르는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연신 푹푹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빠가 뜬금없이 질문을 하셨죠. 부군께서 하시던 회사 이름이 뭡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분이 아닐까 해서요. 전주에서 알아주는 땡땡운수였습니다. 순간 저희 부모님 눈이 둥그레졌어요. 아니 그건 제 회사 이름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사돈? 그때였죠. 엄마가 이제야 기억이 났는지 손바닥을 짝 치셨어요. 명자 씨 맞죠? 고명자. 우리 친정에서 일하던 그 고명자. 어쩐지 낯이 익다 했네. 아니 그런데 우리 애 아빠 회사가 왜 명자 씨 남편 회사라는 거야? 명자 씨 남편은 서 회장님 댁에서 일하던 운전기사 아니었어? 그 집 둘째 딸이랑 내가 여고 동창이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런 어머님을 잡아 세운 건 저희 엄마였어요. 어딜 가? 나랑 할 얘기 남았잖아. 우리 집 일 그만두고 나가던 날 내 방에서 훔쳐간 보석함 기억나지? 내가 시집가기 전에 거기에 반지며 목걸이, 심지어 이이랑 첫 데이트 때 받았던 귀걸이까지 다 넣어뒀는데 그거 자기가 들고 나갔다며? 그뿐이야? 내 학생증 들고 다니며 대학생 행세하고 다녔던 것도 내가 다 기억해.
그런데 뭐? 뼈대 있는 학자지방 고명딸? 그게 어떻게 자기야? 내가 바로 그 집 고명딸인데. 자긴 아직도 내 행세하며 사니? 그런 주제에 우리 집 형편을 들먹이며 시건방을 떨어? 뭐? 청소부랑은 겸상을 안 해? 이게 어디서 대먹지 않은 짓거리야? 그래놓고 뭐? 남의 남편까지 자기 남편을 둔갑시켜 부부 행세를 해? 명자씨, 미친 거 아니야?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고을의 대학 교수는 중학교도 못 나온 거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자기 정체가 뭐야? 말해봐. 뭐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 그동안 언니 학생증 이용해서 요리 학원도 차렸고 덕분에 돈도 좀 벌었네요. 그치만 어디까지나 내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지 언니 덕 본 거 없어요? 그리고 의사 아들 가진 부모가 이 정도 유세도 못 떨어요? 내가 병원을 차려오랬어.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랬어. 기울어도 한참 기우는 혼사를 넓은 아량으로 참고 받아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없는 주제에 어디서 자존심이야? 정 그렇게 뻗대고 싶으면 당장 이 결혼 그만두면 되겠네요. 아쉬운 게 누군데 그래? 별것도 아닌 주제들이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머님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쳐대며 기세 등등했어요. 뻔뻔한 건 어머님 아닌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머님의 예전 모습을 들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사람 무시하고 깔아뭉개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좋아서 자기 능력으로 거기까지 갔다고요? 그럼 왜 학력 위조를 합니까? 왜 우리 엄마 학생증을 도용해요? 범죄자 주제에 어쩜 그리 당당해요? 학력 위조에 사칭까지. 그거 형사처벌감인 건 아시죠? 죄를 짓고도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나오시니 덕분에 우리도 망설임 없이 소송 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결혼은 이쪽에서 거절할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자신이 없거든요. 전 앞으로도 방송 일 오래 하고 싶은데 어머니 며느리라고 하면 누가 절 써주겠어요? 퇴출감 1호인데. 모르긴 해도 앞으로 줄 소송 걸리실 테니 마음 굳게 먹고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게 날아갈 판이란 걸 눈치챈 어머님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눈길 한번 안 주시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얼마 뒤 어머님은 학력 위조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대학 강의도 잘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던 요리학원 간판을 내렸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모친과 연을 끊고 병원을 옮겼다더라고요. 견고한 줄 알았던 어머님의 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거짓말로 이룬 허상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파혼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프리랜서 방송 작가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을 위해서요. 제가 만든 방송을 보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